구렁이가 내려왔다는 건 산골 마을에 봄이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황구렁이를 유혹한 것은 들쥐. 먹이의 냄새는 킬러의 공격 본능을 깨웁니다. 반항하는 먹이의 숨통을 끊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끈질긴 몸싸움 끝에 얻은 올해의 첫 만찬입니다. 파충류가 처음 등장한 것은 2억 년 전. 뱀들은 살기 위해 유연한 몸이나 독,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꼬리를 떠는 건 독이 있다는 걸 알려 적을 위협하는 까치살무사의 방어 전략. 시각과 청각이 예민하지 못한 까치살무사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 혀의 미뢰 세포를 이용합니다. 송곳니에서 흘러나온 독은 0.1초 만에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구렁이가 상대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그러나 까치살무사는 0.01mg의 독으로 0.1초 만에 쥐를 제압합니다. 빠르게 퍼져나간 수백 가지의 독이 신경을 마비시켜 심장과 호흡을 정지시킵니다. 손쉽게 먹이를 제압한 까치살무사. 들쥐의 호흡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독을 가진 자가 누리는 여유입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독사는 까치살무사를 포함해 총 4종류. 2년 전 손 씨의 손을 문 뱀은 산 중턱이나 잡초가 무성한 바위 근처에 흔한 살무사였습니다. 한 1분, 2분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구토도 나오고 앞이 안 보이니까 난 죽는구나. 산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주 가는 전기바늘 저 고압 전기바늘 탁 때리는 듯이 머리가 짜릿해 온다. 밭을 매던 장씨를 문 것은 쇠살무사. 농민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종입니다. 이 전체가 팔다가 짜릿하면서 우리 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통증이 계속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좀 눈앞이 좀 캄캄해지고. 상처가 여기가 나면 여기가 아프죠.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이 겨드랑이뼈가 아프더라고요. 겨드랑이뼈를 쇠깎이로 긁는 거 있죠. 왜 짜릿짜릿한 느낌. 살무사와 쇠살무사의 독은 혈액과 혈관을 파괴하는 혈액독.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커진 혈관에선 뇌출혈이 일어나지만 혈소판이 파괴돼 지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해독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뇌출혈로 자칫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일격.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곳이 바로 야생입니다. 추석 무렵 어미살무사가 허물을 벗습니다. 새끼를 만나기 위해 몸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뱀이 알을 낳는 것과 달리 살무사는 몸속에서 체온으로 알을 부화시킨 뒤 새끼를 낳습니다. 알은 산짐승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지만 날 때부터 독을 갖는 새끼는 출생 직후부터 독립 생활을 할 정도로 강인합니다. 힘을 잃은 것은 밤새 4마리의 새끼를 낳은 어미. 옛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 것 같다고 해서 살모사라는 무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살모사. 어미를 잡아먹기까지 해야 할 것 같은 야생. 그 야생에서 살아가기 위해 살모사는 화학무기 독을 만들었습니다. 꽃뱀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유혈모기는 물가에 살며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양서류들을 잡아먹습니다. 몸집이 큰 유혈모기는 왕두꺼비도 한 입에 집어넣는 위험한 포식자. 하지만 적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한 두꺼비는 잔뜩 몸을 부풀려 저항합니다. 어디에서 이 같은 자신감이 생긴 것일까? 유혈모기는 예민한 혀로 다시 두꺼비를 살핍니다. 잠시 후 아무런 미련 없이 방향을 돌립니다. 두꺼비의 울퉁불퉁한 피부와 귀밑샘에 독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여름의 시원한 소나기 소리에 무당개구리가 조심스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호색을 가진 무당개구리는 위장술의 일인자. 적이 나타나면 몸을 뒤집어 다른 동물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빨간 배를 보여 독이 있다는 경고도 보냅니다. 계곡의 맑은 물에 주로 서식하는 무당개구리는 먹성 좋은 구렁이들도 꺼리는 먹잇감. 대체 무당개구리의 피부에서는 얼마나 강한 독이 흘러나오는 것일까? 제작팀은 약 20마리의 무당개구리를 하루 동안 넣어두었던 수조에 황소개구리를 넣고 그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식성이 개걸스럽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황소개구리는 생존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조에 있던 황소개구리 2마리 모두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무당개구리의 독이 신경을 마비시켜 심장과 폐의 활동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독이 없는 개구리들은 탄력적인 뒷다리를 갖습니다. 보통 1m에서 2m까지 멀리 뛸 수 있는 놀라운 점프력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칠 때 아주 유용합니다. 반면 두꺼비와 무당개구리는 피부에 독을 품었습니다. 공평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독이 없는 동물들은 걸음걸이가 빨라진다든가 아니면 점프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위장을 잘한다든가 또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개구리 같은 경우는 두꺼비는 점프를 잘 못하잖아요. 무당개구리하고. 그러나 참개구리나 산개구리는 점프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독이 없는 관계로 상대 적을 만났을 때 빨리 도망을 가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떻게 독을 가지게 됐을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3분의 1이 모여있는 아마존은 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입니다. 특히 원주민들이 독화살을 만들 때 이용했다는 화려한 색상의 독화살 개구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엔 약 50여 종의 독개구리가 살고 있는데 일부는 10만 분의 1g만으로도 인간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에서 이런 독이 생겨난 것일까?
40년째 독화살 개구리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존 데일리 박사는 한 가지 답을 찾아냈습니다. 개구리 피부에서 독성을 가진 알칼로이드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식물에서 볼 수 있는 성분인데 예를 들면 몰핀, 코카인, 아트로핀, 요신빈 같은 거죠. 개구리는 완전히 다른 독성물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먹이에서 온 거란 걸 알게 됐죠. 개미, 찐득이, 딱정벌레, 진해 같은 것들입니다. 독화살 개구리들의 독이 먹이에서 비롯된다. 지역이나 먹이에 따라 독이 진화할 수 있다. 자연의 독을 이용해 난치병 등의 치료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데일리 박사에겐 중요한 의미입니다. 언젠가 약이 될 수도 있는 독이 무한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남미의 모든 나라와 태국, 호주, 마다가스카르의 개구리에서 새로운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모두 800여 개를 찾았는데 그중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독성분도 있었죠. 동물의 독 중 그 성분이 밝혀져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양서류의 일종인 영원을 연구하는 피터 루벤 박사. 그는 영원의 독이 인간의 신경 전달 체계를 차단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그 독이 진통제나 마취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야생의 생존 경쟁에서 독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독성 영혼을 먹는 뱀들은 그 독에 대한 내성을 만들었고 영혼이 독성을 키우자 뱀은 더 강한 내성이 생긴 거죠. 이게 두 종 사이의 공진화, 바로 군비 경쟁입니다. 두꺼비들의 식욕이 왕성해지는 여름. 논두렁 한편엔 새끼에게 사냥을 가르치는 두꺼비 한 쌍이 보입니다. 올 봄에 태어난 새끼 두꺼비는 물방개의 크기에 엄두가 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이번엔 어미의 도전.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물방개의 독이 물속에 퍼져 두꺼비의 혀를 자극한 것입니다. 물방개는 두꺼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독을 갖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이 나타나면 머리에선 악취가 나는 흰 점액 물질이 분비돼 물방개를 보호합니다. 어렵게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방귀벌레라는 별명을 가진 폭탄 먼지벌레는 이름처럼 폭탄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위협을 받은 폭탄 먼지벌레. 몸속에서 화학물질들이 작용해 폭발을 일으키고 함께 독을 내뿜습니다. 한 번 폭탄 먼지벌레에게 당한 포식자들은 다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강이 흐르는 페루의 열대우리면 수천만 종의 식물들이 정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정원이라 불리는 이곳엔 두로이아 히르수타라는 한 종류의 나무만 자랍니다. 정말 마귀가 이 나무를 관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린 그 마귀를 뚜다차고 와이신구라고 불렀죠. 뚜다차고 와이신고. 악마의 비밀은 이상하게도 불룩한 나뭇가지와 이곳에만 유난히 많은 개미에 있었습니다. 불룩한 나뭇가지의 속은 미르멜라치스타 슈만이라는 불개미들로 가득합니다. 집을 얻기 위해 개미들이 다른 식물들을 몰살한 것입니다. They use poison usually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other ants. And what's unusual about the ants here in 여기 Devil's 악마의 Gardens is 정원 that they 개미들은 use their poison 독을 against 나무를 공격하는 데 plants. And they're 사용하죠. the only species known so far 자신의 to use 독을 제초제처럼 the poison they produce, 사용해서 which is 나무를 formic acid, 죽이는 as a 유일한 herbicide that is 개미입니다. to kill plants. 두로이아 히르수타는 개미들에게 집을 제공한 대가로 다른 식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개미가 나무를 죽인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얘기거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사가 지난 5년을 연구했고 앞으로도 여기 아마존에 머무르는 이유는 자연이 가진 가능성, 그 속에 독이 가진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수도인 상파울루. 이곳엔 세계 최대의 독 전문 연구기관인 부탄탄 연구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연구실마다 독을 추출하는 풍경. 전갈은 꼬리 마지막 마디에 독을 저장하는 주머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전기 자극을 가해 독을 얻습니다. 하루 채취하는 양만 약 300마리. 브라질은 물론 세계 각국에 독을 전문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옆방에선 뱀 독을 채취합니다. 자라라까라 불리는 이 뱀의 독은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해가고 있습니다. É um animal muito comum aqui na região sudeste do Brasil. 연구용으로 소량의 독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이 뱀의 독은 아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독의 중요성을 깨달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30여 년 전부터 그 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채취된 독은 정제 과정을 거쳐 연구소 부속 말목장으로 보내집니다. 천연 독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해독제 역시 여전히 말이나 소 같은 동물에 의존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연구소에서 온 정제된 독을 말에게 주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은 그 독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우리는 그 피를 뽑아서 다시 혈장을 분리해내죠. mais especificamente no plasma. 해독제를 생산하는 건 국립연구소인 부탄탄 연구소의 설립 목적이자 주요한 업무입니다. 최근엔 독의 화학 성분을 밝혀내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하다는 건 활성이 강하다는 뜻으로 약이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독은 얼마만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양면성을 갖습니다. 많이 쓰게 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적당히 사용을 하면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곧 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야생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바다는 또 다른 독의 보고입니다. (8월의) 제주 바다엔 산란기를 맞은 바다 생물들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산란을 시작한 것은 굴. 수컷은 담배 연기처럼 정자를 뿜고 암컷은 순간적으로 껍질을 오므리며 난자를 분출합니다. 자포라는 독침을 갖고 있어 자포동물이라 불리는 말미잘도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말미잘은 체외 수정을 위해 입으로 난자를 뿜어냅니다. 흰 점액은 난자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 암컷은 수억 개의 알들을 점액 속에 담아 물길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수컷 말미잘도 정자를 만들어 물길 속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수중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미잘은 집게의 몸을 빌려 짝을 찾습니다. 독으로 집게를 보호해주는 대신 이동할 수 있는 다리를 얻는 것입니다. 말미잘에게 한 번 쏘이고 나면 면역성을 갖게 되는 흰 동가리들은 알까지 말미잘 사이에 숨겨놓았습니다. 먹이를 제공하고 안전한 둥지를 얻는 평화로운 공생관계입니다. 대왕 말미잘의 촉수에 솔베 간팽이 걸려듭니다. 먹이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미잘의 촉수엔 자세포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습니다. 촉수에 있는 작은 점들이 바로 자세포로 신경독이 든 자포가 숨어 있습니다. 먹잇감이 닿는 순간 자세포는 빠른 속도로 폭발하며 자포라는 독침을 쏘고 먹이의 온몸엔 독이 퍼집니다. 솔베 간팽도 등 지느러미 가시에 독을 갖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인간에게는 약간 따끔하게 느껴질 정도지만 자포에 쏘인 물고기들은 단 몇 분 만에 온몸이 마비된 채 말미잘의 뱃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맙니다. (2000년대) 들어 우리 연안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도 말미잘과 같은 자포동물입니다. 덤불을 이룬 긴 촉수엔 자세포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어 접촉과 함께 자포를 발사합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의 촉수는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몸에
채찍 모양의 상처와 불에 댄 듯한 통증을 남깁니다. 물릉돔 유어들은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자포에 면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해파리는 늘 두려운 존재입니다. 조개며 미역들로 위장을 한 수국성게는 미역을 떼어내자 수국꽃처럼 예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함부로 접근했다간 되레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꽃잎 같은 조직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독침 때문입니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생긴 긴 가시 성게도 긴 가시 끝에 독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약육강식. 성게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부에 독침을 갖는 것입니다. 넙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긴 가시 성게를 먹다 독침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모래 속에서 한참을 고통스러워하던 넙치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독은 바닷속 작은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도 유용한 무기입니다. 작고 힘없는 물고기들은 무리를 이루어 큰 고기처럼 자신을 위장합니다. 반면 불가사리나 청자고둥은 아주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보고 독으로 잘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을 몸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는 불가사리나 청자고둥 같은 먹이들을 먹어서 독을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모난 몸통에 거북이 등 껍질 같은 피부를 가진 거북복은 피부에 강한 독을 갖고 있습니다. 몸 길이가 채 20cm도 되지 않는 청복이 쥐치와 호박돔 사이를 파고듭니다. 쥐치가 잡아둔 먹이는 성게로 이제 막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쥐치가 꼬리를 감춘 데 이어 큰 몸집을 가진 호박돔도 쉽사리 접근을 못합니다. 청복의 피부에 독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이는 결국 청복의 독차지가 됐습니다.
바닷물이 가장 높이 차오른다는 음력 5월 보름날. 만조가 가까워오자 파도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그런데 그 물결 속에 수천, 아니 수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몸을 싣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200m 가까운 해변을 가득 메운 것은 복섬. 보고류 중 가장 작은 체구를 갖는 참복과의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평소 단독 생활을 하던 이들이 이렇게 떼로 몰려든 이유는 무엇일까? 암컷들이 불룩해진 배를 부비기 시작합니다. 산란이 가까워온다는 신호입니다. 수컷들은 암컷을 애모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물고기에게 물 밖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보고는 바다에서 가능한 멀리 돌들 가득한 해변으로 몸을 던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다른 물고기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먼 곳에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본격적인 산란이 시작됐습니다. 체외 수정을 하는 보고. 수컷은 산란을 시작한 암컷 위에 방정을 합니다. 수중에서 만난 정자와 난자는 하얀 알로 다시 태어납니다. 유채꽃 필 무렵의 보고는 위험하다는 격언처럼 봄철 보고는 가장 강한 독을 갖습니다.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도록 알의 독을 축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겐 보릿고개에 맞춰 여수 앞바다로 흘러드는 보고들이 고마웠던 적도 있습니다. 먹고 할 때는 냄새가 맛있었게 냄새가 구수하기로는 막 그래서 이리 품고 먹고 본다게 맛보다가 이제 먹어보면 죽은 거라 이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지. 보고 때문에 언니를 잃었다는 이명림 씨는 보고를 먹는다고 다 죽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보고 먹고 이제 자기한테 맞으면 술도 먹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씩 자고 일어난 사람도 있고 이제 힘이 신 사람들은 힘이 이제 안 신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 그렇게 보고가 무섭다는 거야. 좋기는 좋은데도 무섭다는 거야. 보고 회 요리는 세계의 4대 진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고독은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단 1mg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조리사들도 매번 조심스럽습니다. 한국에는 보통 한 10명 미만이거든요. 죽는 경우도 있어요. 선원들도 있고 뱃사람들이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해마다 꾸준히 한 100명가량 그 이하로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독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수도 있어 우리 속설에 보고 먹고 죽은 사람은 바로 장사 지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작팀은 쥐에게 보고를 준 뒤 그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선택된 보고는 맹독을 가진 복섬으로 독이 많은 난소와 간, 피부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잠시 후 처음부터 보고를 먹었던 3번 쥐의 몸이 급격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나머지 쥐들 역시 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났을까 처음 보고를 먹고 쓰러졌던 3번 쥐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젠 보고를 쳐다보지도 않는 3번 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가 통해야 합니다. 보고독은 이 과정을 차단해 호흡과 심장 박동을 정지시킵니다. 극소량에 중독됐을 땐 잠시 마비됐다 다시 깨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트로독신에 마비가 됐을 경우에는 중추신경 마비라든지 신경의 마비가 오기 때문에 며칠 뒤에도 깨어날 수 있는 그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독의 마비는 돼 있어도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의 한 공원 묘지에선 영혼을 정화하는 부두교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분필로 그린 관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관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의 죄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잊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공포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좀비 역시 이 같은 종교적 바탕에서 탄생한 것으로 과거 부두교에선 실제 좀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좀비의 비밀은 사람에게 보고독을 주입시키는 건데 이 독을 일본에서는 푸구라고 부르죠. 몇 가지 천연독과 함께 섞어서 가루로 만들어 먹입니다. 그러면 독을 먹은 사람은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되고 정말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보고 독을 먹은 사람이 가사 상태에 빠지면 그대로 생매장을 했다가 다시 꺼낸다는 것이 과거 일부 IT섬 부두 교인들 사이에 행해졌던 좀비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좀비의 비밀은 현대에 들어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고독을 암 환자를 위한 진통제로까지 활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초기의 동물 실험에서 아주 적은 양의 보고독이 신경 통증을 차단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끔 비정상적인 신경작용 때문에 통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바로 그 보고독으로 그 원인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독이 약이 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벌침입니다. 봉독이라고도 부르는 벌침요법은 동서양 모두 기원 전부터 이용해온 오랜 치료법입니다. 꿀벌이 최후의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벌침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어 심각한 경우 전신 쇼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 독 속에 들어있는 40여 가지의 화학 물질 중엔 인간에게 유용한 성분도 많습니다. 전기 자극을 받은 벌들이 쏘아놓은 독은 금세 하얀 가루로 변합니다. 이것을 다시 정제해 식염수와 혼합한 것이 현재 의료용으로 쓰이고 있는 봉독입니다. 봉독요법을 주로 찾는 환자들은 만성 통증이나 염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올해 45살인 박안나 씨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류머티즘 때문에 봉독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는 관절마다 다 아픈 느낌이에요. 온 몸으로 다. 그러니까 걸으려고 하면 무릎 관절이 아프고 발목 관절이 아프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이제 그 몸 관절 놀림이라든가 힘이 많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등산까지도 가능하고. 봉독은 통증 부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일까? 열 감지 카메라로 치료 전후의 상태를 확인하자 온통 빨갛던 다리의 일부가 현격한 색깔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봉독이 환부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봉독은 간뇌에 있는 청반을 활성화시킵니다. 동시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염증 매개 세포를 공격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부신수지를 자극하고 이곳에서 분비된 카테코라민은 통증 부위의 염증을 차단합니다. 이 통증을 유발시켜주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염증인데 그런 염증적인 변화가 가라앉게 되면 이 국소에서 이렇게 쏴서 나오는 그런 통증 시간은 자연적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피톡신 봉독은 이 통증을 잡으려고 치료하는 치료가 아니고 이 통증을 유발시켜주는 그 염증적인 변화가 가라앉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통증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칠레 마푸체족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엔 오래전부터 내려온 한 가지 속설이 있습니다. 독거미에게 물리면 바람둥이가 된다. 이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독거미와 정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유혹을 당하면 거미에게 물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에게 물렸으니까 거미에게 물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정력이 강한 사람을 거미에게 물렸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된 거지요. 나도 젊었을 땐 거미에 물렸다는 말 많이 들었죠. 짝짓기 후 순놈을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한 검은 과부거미는 방울뱀보다 15배나 강한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르난도 로메로 박사는 독거미와 정력에 대한 칠레의 속설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은 과부 거미의 독에서 발견된 단백질이 남성 발기부전 치료에 큰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검은 과부 거미를 양식하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발기가 되려면 긴장 완화를 통해서 성기에 피가 원활하게 흘러야 하는데요. 바로 이 단백질이 그 효과를 아주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검은 과부거미의 독에서 추출한 단백질에는 남성 피임 성분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기존의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인공적인 화학의약품인데 반해 검은 과부거미에서 추출한 독은 천연 단백질로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발기부전 치료제들은 세포 안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검이 독으로 만든 치료제의 경우 세포 바깥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소변으로 쉽게 배출을 할 수도 있죠. 게다가 이 성분은 발기 시간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칠레 정부에서는 로메로 박사의 연구를 적극 지원했고 제약회사에서는 이미 계약을 마치고 제품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 촬영은 거절당했습니다. 밖에서는 찍는 건 괜찮은데 안에서는 허용이 안 된대요. 검은 과부검이 도구로 신약을 만들고 있다는 연구실 사람들은 무척이나 카메라를 경계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약업계의 치열한 경쟁 때문입니다. 천연의학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학약품이 한계에 달했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 천연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죠. 세계 각국의 제약업계에서는 천연의 물질, 특히 독을 이용한 약품 개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들은 세계 각국으로 생물학자들을 파견해 천연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주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곳엔 곤충만도 200만 종의 표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곤충에 대한 정보가 모여 있습니다. 채집을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현지 과학자들이 독을 가진 동물들을 여기로 보내주기도 하고요. 최근엔 독을 가진 다양한 거미와 전갈들을 수집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중국의 4대 약재 시장으로 손꼽히는 안휘성 버저우. 이곳엔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독전갈 양식장. 마런화 시장이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안휘성 근처에만 약 1000여 곳의 양식장이 생겨났습니다. 독을 가진 전갈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쓰였죠. 독으로 독을 제압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전갈은 류마티즘이나 임파선 결핵, 피부병, 암 같은 병치를 위해 약으로 사용되죠. 킬로그램당 가격도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전갈 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 양식장들이 모여 있다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언제나 가장 잘 나가는 품목은 뱀 쓸개. 최근엔 뱀 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총 12종류의 뱀을 키우고 있는 이곳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뱀은 오보사. 물리면 5 발자국을 가기 전에 죽는다는 뜻으로
이곳 양식장에서만 약 2만 마리의 오보살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다 보니 이 동네에도 뱀을 양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뱀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요. 위험하긴 하지만 이 주변의 100가구 정도가 뱀을 양식하고 있는걸요. 요즘은 세계 각국에서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하루 종일 독을 짜도 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구소나 대학들의 주문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곤명 동물연구소의 성유량 교수는 최근 뱀독으로 뇌경색을 치료하는 뇌혈전제를 개발했습니다. 원래 독이 있는 동물이 사람을 물면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여러 성분이 인체에 아주 유해하죠.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안에서 특별한 기능만 추출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신경계통에 작용하게 되면 그것은 또 아주 좋은 진통제가 되는 것이죠. 자라라까라는 뱀의 독을 이용해 만든 베트록소빈의 경우 연 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 캡토프릴은 연 매출액만 약 1조 원. 뱀독은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신약의 보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뱀독과 관련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까치 살무사의 독에서 추출한 삭사틸린. 삭사틸린은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삭사틸린은 어떻게 암을 억제하는 것일까? 제작팀은 뱀독을 정제해 만든 삭사틸린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폐암 세포를 주입한 2마리의 쥐. 그중 한 마리의 쥐에게는 삭사틸린을 투여하고 다른 한 마리에게는 식염수를 투여했습니다. (3주) 후 2마리 쥐의 암세포 크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5주) 후엔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삭사틸린이 암세포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암세포는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 혈관을 끌어옵니다. 삭사틸린은 바로 이 과정을 차단해 혈관을 통한 영양과 산소 공급을 막아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합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삭사틸린이라는 물질은 수술 후의 암 전이와 또 암세포가 더 크기 위한 신생혈관을 억제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기존의 항암제와 병용했을 때는 굉장히 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뱀독의 또 다른 성분들로 심혈관 치료제나 지혈제 같은 새로운 약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뱀독은 이렇듯 앞으로도 많은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뱀독에 포함되어 있는 수천 종의 그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를 잘만 활용하면 그 자체로서도 신약이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생명공학이 발달되면서 그 단백질의 구조를 일부를 변형하면 소위 슈퍼드럭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독. 그 독이 사람을 살립니다.